어떤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붕을 만들게 되면은 이전에 땅속에 들어가던 물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걸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이제 통장에서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는 것. 이곳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 교차로입니다. 비가 내린 지 이틀 만에 도로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지하수가 춘천댐 무려 13개 분량이 없어졌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마구 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지하수위는 10cm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조 박건율입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투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지금 노원구 공릉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거리에는 투수성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수성 보도블럭, 줄여서 투수블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설치된 이 블록 하나하나가 작은 저류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투수블럭은 기본적으로 어떤 틈새를 통해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 블록을 의미합니다. 최근 개발된 공간 투수블럭은 블럭 밑에 저류 공간을 확보해 블럭 하나하나가 작은 분사식 저류조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고요. 한편 투수블럭을 십수면으로 활용해 저류조로 연결하는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의 구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수블록이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저희 조는 4월 3일 서울시 청합광장에서 개최된 투수블록 엑스포에 참석하여 여러 업체들의 제품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구체화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막힘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블록을 깔아 사용하다 보면 미세먼지 등으로 투수를 해야 할 공급이 막혀 빗물이 더 이상 투수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투수 6개월이 지난 블록의 경우 오히려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다는 실험 결과가 있기에 저희 조는 노원구 공릉동의 투수블록에도 물을 뿌려보았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의 투수블록은 시공 날짜가 2013년 10월로 실험일 기준 약 6개월이 지난 블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이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물이 떨어지는 족족 밑으로 스며들어 주변 공간으로 물이 번지지 않는 새 제품과 달리 스며들지 못해 주변부로 확산되는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빗물이 투수될 경우 빗물이 블록 및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집안이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지고 그로 인해 연약 집안화 되면서 보도가 침하되거나 블록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도블럭이 까지거나 튀어나와서 여러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의 블록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주의되는 게 뭐냐면 막히지 않아요. 빗물 힌트가 잘 돼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든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뿌리나 근본적인 바닥 그 베이스를 잘 깔지 않고 하는 공사들은 분명히 이제 다 가라앉는데 그러니까 막힌다 그러면 뭐 대충 해놓고 나서 막히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근데 얘는 계속 밀리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이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미비 혹은 책임 전가 태도인데요. 우선 집안 침하 가능성에 대한 업체의 대응책을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투수하게 되면 집안이 약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대책 같은 건 있으신 거예요? 대안은 전자기 업체들이 이제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블록 내지 요기하는 업체다 보니까. 네. 한 회사에서 특정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시스템하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번 보시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쪽 말씀이십니까? 업체 관계자가 가르쳐준 곳으로 찾아갔으나 집안 침하를 전담하는 부스는 없었습니다. 한편 공급 막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이것들이 그냥 보통 공급이 맞거든요. 네. 하면은 솔직히 수준이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모든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모든 제품도 나오는 것들이
공부를 다시니까 수술을 하지. 이물질을 닦아줘야지. 뭐 그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물질이 끼면 네. 고압 차를 갖다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네. 그냥 이게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데에서 아. 뭐 구청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청소를 하면 사후 청소를 얘기하는데 과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사용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 막혀요. 6개월에서 1년. 길어야 1년도 안 가요. 청소가 된다고 다들 얘기는 하세요. 업체들은 네. 사실 마련해 보험세 청소한다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임시령 다 알아요. 안 되는 데는 맞아요. 그게 그냥 해서 빠지는 구조도 아니고 그건 교체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딴데 없습니다. 많이 빠진 데거나 여건한 곳에서 수주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빠지는 않겠죠. 아, 그래요. 수술은 지금 수술성 가장 특성이 돼야 되는 거는 수주 불러 쓴다고 해서 뭐 수주가 안 된다고 해서 조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상은 안 됩니다. 수주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2차적인 어떤 그 메모리라든가 그거 특수 쪽에 어떤 건물이 공간을 때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그것도 공간으로 보여줘요. 메모리 배출 기능이 천연 수단에서 나중에 공을 맞추면 그 기능은 투수블록의 대안으로 맨홀과 배수관을 넓힐 것을 제안하는 업체 직원. 빗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배수의 차원이 아닌 빗물의 투수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투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수입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쓰는 건 똑같으면은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적어지니까 지하 수위가 고갈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땅 속에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증발해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지는데 올라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게 오다가 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식의 그 극한 강우가 좀 많아져요. 투수 블록을 만들어서 땅 속에 물이 들어가게 비가 많이 온 게 땅 속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을 때는 내려가는 양이 적어지고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니까 홍수 방지하고 또 땅 속에 지하수 충전하는 그런 그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홍수를 더 많이 유발하고 그리고 땅 속에 물이 깊게 들어가니까 투수 문제는 한무영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 단순히 저지대 침수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쓰는 만큼 채워주어서 열섬 효과 예방, 극한 강우 방지, 자연 회복 등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 빼주기 역할로만 인식을 한다면 투수블록이라는 특수성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겠죠. 투수블록, 그러나 반면에 개선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공극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공극 막힘을 방지하려는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록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의 개정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2011년의 매뉴얼 초판이고요. 이쪽의 것이 개정된 2013년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투수블록 시공 발주 주체가 서울시 인정을 감안하면 발주자 측의 이 매뉴얼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매뉴얼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투수블록 매뉴얼 초기 버전에서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한다 라고만 하여 그것이 시행되지 않아도 무방한 권고적 사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신의 매뉴얼은 투수 성능의 주기적 평가와 더불어 그 평가 결과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투수 능력 회복을 위한 공급 확보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투수 성능 실험의 실시에서 투수 지속성 실험의 실시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성 실험이 기존의 단순한 투수 성능 측정 실험과 다른 점은 투수블록에 인위적으로 모래와 분진 등을 골고루 도포하여 오래 사용한 투수블록의 상태를 기준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단기적인 투수 성능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사용 시 투수블록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의 문제에 대해 기술적,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그 미래가 희망적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뉴얼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2년을 주기로 투수성 검사를 하도록 개정된 매뉴얼을 보셨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고 일률적입니다. 특히 공릉동의 보도블록도 지속성 검사를 마쳐서 시공된 것인데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껌과 이물질이 많아 투수성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 기간을 두기보다 투수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저희 조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인 보도블록 지킴이를 활용하도록 제안합니다. 보도블록 지킴이라는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인 블록 지킴이들로 하여금 보도블록을 지나다니다가 핸드폰이나 SNS를 통해 파손된 블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진 보도 파손, 심화, 보도상 적치물 방치, 경계석 파손의 그 활동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는 이 모니터링단의 활동 범위를 확충하여 투수성의 주기적 검진 제도로 확장 운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업체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의식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전체적인 투수블록 시장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 조는 이번 투수블록 엑스포와 같은 공공 포럼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공개적인 포럼을 통해 업체들 간, 그리고 서울시 측과 업체 간의 문제의식 공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걷는 보도블록에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사실 빗물 이용이나 빗물 저류 같은 것들은 빗물 이용하게 되면 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장 물을 받아 써서 수돗물을 아낀다든지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침투는 당장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표면에 있는 그 동식물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맞춰서 그 양만큼만 덜 내려가고 많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이것은 그 시설을 만드는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규제도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 시설 업체는 거기에 맞게 그 만들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우수유출 방지를 하도록 하자라고만 하다 보니까 근본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빗물 관리에 사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투수블록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와 업체 차원의 협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의식 함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무심코 걸어다녔던 이 보도블록들의 빗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